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물리, 생물, 지구과학 혹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학위가 있다면 어디 지원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 보면 물리, 생물, 지구과학, 그다음에 해양학, 그리고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 전공자들만 주로 지원받는 곳이거든요. 어딜까요? 남극 세종기지요. 그래서 남극 세종기지에 지원을 하면 2년 계약직이에요. 2년 계약직이고 연봉 수준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1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남극 세종기지에 가면 거기서 2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모든 월급을 100% 저축할 수 있어요. 남극엔 쇼핑할 데가 없거든요. 시원 어떻게 생각해요? 남극에선 펭귄이랑 놀아야 돼. 어떻게 생각해? 좋죠. 그럼 거기서 갇혔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어쨌건 거기는 그 뭐냐면 국가연구소이기 때문에 밥도 다 줘요. 숙소도 해결되고. 그래서 젊은 날 가서 펭귄들이랑 한 2년 놀고 한 2억 모아오는 거죠. 규형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거기가 남극 그 세종기지인데 그래서 남극 세종기지 이렇게 공고 뜹니다. 연구원 모집해가지고 왜냐면 사실 빡세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빡세겠죠. 거기는 진짜. 거기는 남극 세종기진 있잖아요. 그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 아세요? 길 잃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정말 쇼킹한 건데 이게 저 연구소에서 요 건물 저희 건물까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눈보라가 치잖아요. 눈보라가 치면 그 블리자드라고 하는데 눈보라가 치면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눈보라가 쳐버리면 눈이 이렇게 섞여가지고는 불과 5m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100m 앞에 이 건물동에서 저 건물동으로 가야 되는데 블리자드가 딱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오 하다가 잘못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 600m, 1km 계속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걸어가도 건물이 안 나오는 거죠. 거의 허허벌판이니까. 거기서 체력을 잃으면 거기서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남극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남극 기지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항상 이 줄이 있어요. 줄. 있어서 그걸 항상 잡고 움직여야 돼. 잡고 이렇게. 사실은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빡센 곳인데 사실은 그런 곳에서의 연구가 진짜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이게 해양 오염,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생물, 화학은 안 뽑더라고. 화학만 안 뽑고 물리, 생물, 지구과학, 해양학 전공자를 뽑더라고. 그리고 기계공학, 전기공학은 몇 뽑게요? 기계공학, 전기공학은 몇 뽑게요? 정답! 만약 거기서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고쳐야지. 그래서 그 메인트넌스를 위해서 이게 기계공학, 전기, 왜냐면 거기 이제 오토바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송수단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고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기계공학자, 전기공학자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규영이가 만약에 원서를 냈다고 쳐. 원서를 냈어. 원서를 딱 냈는데, 그럼 이것저것 준비물이 필요하겠지, 규영아, 그죠? 그 준비물 챙기는데,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하면 답답하니까 머리를 묶기 위해서 고무줄도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무줄도 딱 싸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 세종기지에 규영이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는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깜빡 잊고 고무줄을 아무 때나 내팽겨둔 거야.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맞다, 내가 한국에서 올 때 고무줄도 갖고 왔는데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는 고무줄을 딱 찾아봤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를 모티브로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고등화학 경시 고2반부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낚여가지고 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교재 49번, 콜스 9 49번
요거. 그죠.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줄이 늘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고무줄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뚱뚱한 고무줄이 얄푸리한 고무줄 모양으로 바뀌었다 쳐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두꺼운 고무줄이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줄, 그 고무줄을 확대해서 조금 뚱뚱하게 표현해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억지로라도 사람을 자꾸 확 늘리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확 늘리면 이 두께가 아무래도 뚱뚱하게 유지되겠어요? 이렇게 홀쭉해지겠어요? 좀 홀쭉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얘가 뚱뚱하건 홀쭉하건 사실 질량은 변해요? 질량이 변할 일은 없어요. 질량이 변할 일은 없죠. 그러면 고무줄을 구성하는 요 내가 조그맣게 실처럼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는 고무줄 안을 구성하는 미세 섬유 고분자 사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고무줄은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그 유기 고분자 화합물이겠죠. 사실 고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공장에서 합성하지만 고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어디서 얻어요? 나무라고 하는 그 생유기 물질에서 추출하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공장에서 합성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기물을 중합시켜서 긴 사슬로 뭉쳐놓은 게 바로 고무라는 재질의 물질인데 그 안에 고무를 구성하는 내부의 어떤 하나의 가닥, 또 하나의 가닥, 사슬들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뚱뚱하던 놈을 이렇게 늘렸다 치더라도 이 가닥이 어디 가겠어요? 이 가닥이 어디 가진 않겠어요? 이 가닥이 어디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량이 뭐 할 테니까요? 질량은 똑같을 테니까요. Q형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상적으로 그려놓은 하나, 둘, 세 개의 가닥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바로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Q형 오케이? 자, 가닥의 개수는 변했을까요? 변할 리 없어요. 변할 리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자, 이 상태에서 연력학적 분석. 첫 번째 1. 자, 이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시한 것? 이 과정은 늘어난다라고 할 때 그게 뭐 자발적으로 늘어나냐 비자발적으로 늘어나냐 누가 억지로 만들어졌느냐 지가 알았을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것이 whatever 뭐가 됐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변화 과정 자체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그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바로 이 과정은 발열 이키마스. 발열입니다. 늘어나는 과정. 그래서 발열이라면 Q형아 엔탈피 부호가 양수 음수 뭐임? 음수. 그러면 저 과정이 왜 발열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도원것은 왜 발열이에요? 왜 발열이에요? 왜 발열이에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내가 지금 뭘 그려놨을까요? 내가 지금 뭘 표시해 놓은 거예요? 바로 사슬 간 거리를 표현한 거예요.
사슬 간 거리가 아무래도 이쪽이 멀어요, 가까워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멀죠? 맞나요? 그럼 이쪽은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깝죠? 맞습니까? 그러면 더 가깝다면 당연히 인력은 커질까요? 인력이 작아질까요? 무조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은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작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커지는 거죠. 아, 하필 이때 인력을 화학에서 배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큐영아? 이때 배운 인력을 화학에서 배운 뭐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요? 쿨롱이 에너지. 큐영아, 한 번 더 기회를. 이때 인력을 화학에서 배운 뭐라고 하죠? 좋아. 자신 있게 1번이라고 얘기했던 준형스, 이때 인력을 뭐라고 하죠? 이때 인력을 뭐라고 하죠? 이때 나타난 인력을 화학에서 뭐라고 배웠죠? 션, 이때 인력을 뭐라고 하죠? 내 얘기해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이런 걸 교수들이 면전에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정전기적 인력, 예, 이거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고요. 교수들은 책을 많이 읽고 화학의 전문 용어에 익숙한 학생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도 그 같은 의미를 화학의 전문 용어로 서술하는 친구들을 훨씬 교수들이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의 증거이기 때문에 얘가 화학 관련된 책을 계속 읽어왔구나 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커진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고요. 화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정답! 박수! 저 누구야? 큐형거스. 시연이가 뭐라 그랬어요? 분산력. 분산력. 자, 여러분 분산력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을 몰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학고에서 화학을 2, 3년이나 배웠는데 이 말을 몰 리가 없잖아요. 이게 유기분자 사슬 사이의 인력의 대표적인 예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인력이 커진다. 맞죠? 근데 그냥 인력이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저 누구냐? 저기 누구야? 저 준영, 큐형 남매. 어? 둘이 앞으로 남매하도록 하세요. 둘 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으니까. 큐형? 저 준영이 같은 오빠 어때요? 그래요? 근데 아까 준영이는 큐형이 혐오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준영이가 아까 큐형이 같은 애는 너무 싫어요. 막 그랬어요. 아까 준영이가. 그죠, 시연아? 그죠, 시연아? 그죠, 시연아? 아, 노코멘트요? 자, 어쨌건 네. 앞으로 드리는 남매. 자, 다시 큐형아, 준영이 같은 오빠 어때요? 좋다. 아, 진짜. 자, 보자. 저 어쨌건. 그래서 분산력,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어쨌건 인력이 분산력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사슬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증가해 감소해요?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증가해 감소해요?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알겠죠? 물리학적으로 알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럼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누구가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운동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무엇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영 알겠어요?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니까 발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과정은 그리고 진짜 의심스럽겠지만 이 발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진짜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무 고무줄, 그러니까 진짜 흔하게 생긴 노란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 진짜 오늘 집에 가서 노란 고무줄 하나를 들고 입 주변이지, 입 주변. 왜 하필 입 주변? 바로 모든 동물의 입은 가장 민감해요. 이 입 주변 피부가 모든 동물은 가장 민감해요. 이유는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거나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모든 생명은 아무거나 처먹으면 뒤져. 그러니까 이 혀하고 이 주변은 단순히 맛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식감, 촉감 굉장히 민감해요. 이상한 거 먹으면 바로 뱉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변의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 딱 들고 입 주변에다가 딱 대고 있잖아요. 갑자기 확 한번 당겨봐요. 확 당기면 따끈하다니까. 진짜예요. 시원 오케이? 오늘 가서 꼭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저기 도원이도 꼭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실험 시집가기. 자, 어쨌건. 왜요? 준영아, 화났어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 발열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무질소도 증가일까요? 무질소도 감소일까요? 이 경우는 무질소도 감소입니다. 왜요? 지금 이 경우는 왜 무질소도 감소해요? 바로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라고요. 이 경우 왜 무질소도 감소입니까? 이 경우 왜 무질소도 감소해요? 무질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라고 했죠? 열. 여러분, 열은 무슨 움직임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열은 무슨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케이오틱 모션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흡열하면 케이오틱 모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질소도가 무조건 커져요. 흡열하면 무조건 무질소도가 커져요. 그 어떤 대상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무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지금 열을 받아들였어요? 열을 방출했어요?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케이오틱 모션이 많아지겠어요? 케이오틱 모션이 적어지겠어요? 케이오틱 모션이 적어지는 거라고요. 정의상. 교영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무질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열이 항상 있다고 했죠. 열 받으면 무조건 무질소도 증가. 열 방출하면 무조건 무질소도 감소. 알겠죠?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은 사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발열의 무질소도 감소 과정이에요. 알겠죠? 교영 오케이? 그러면 이때 자발성을 판단해 보죠. 자,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수식을 알고 있어요? 이 수식을 알고 있죠? 모든 자발적 변화는 이 수식을 만족해야 돼요. 맞죠? 이게 바로 깁스 에너지 음수하고 같은 말이죠? 교영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자, 온도를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엔트로피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엔트로피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네. 그럼 부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겠죠? 그럼 봅시다. 엔탈피 부호 마이너스죠? 엔트로피 부호도 마이너스죠. 그럼 이건 어떤 양수 값이라고요. 알겠죠? 그 양수 값보다 작다 이 말은 저온, 고온 어디서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바로 이건 저온에서 자발적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아까 규혁이가 남극 세종기지 그 추운 곳으로 고무줄을 가져갔다고 했죠? 있는지도 모르고 한 일주일 추운 데서 방치했다. 그러면 규혁이가 가져간 고무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추운 곳에서 지르르 늘어납니다. 차가우니까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땡땡 수축할 것 같죠? NO! 고무줄을 남극 세종기지 같이 추운 데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르르 늘어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역으로 적도지방이나 열대지방처럼 억수로 더운 곳에 고무줄을 가져간 다음 방치했다. 그럼 역으로 고무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축합니다. 아시겠죠? 더운 곳에 고무줄을 주면 고무줄이 자발적으로 수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겠어요? 열을 가하고 있죠. 뜨끈뜨끈하게 열을 가하고 있죠. 뜨끈뜨끈하게 고온 조건을 만들고 있죠. 고온 조건에서 고무줄은 어떤 과정이 자발적입니까? 수축하는 과정이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 간단하게 풀어볼 문제. 자, 방금 카이스트 해설지를 줬죠? 카이스트 기출문제집을 줬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받았죠? 여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지고 좀 뒤편인데 이게 내가 페이지 표시로 35페이지 페이지로 35페이지 찾았어요? 페이지로 35페이지 찾았죠? 거기에 5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카이스트 기출 2018년 문제 12 찾았어요? 찾았어요? 요걸 해볼 거예요. 요거. 5번 문제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뭐 DNA 단일 사선, DNA 이중 나선 찾았어요? 이거 해볼 거예요. 자, 내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시작!